최완규 목사는 뉴비전 청소년 센터를 통해 마약 중독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회복은 물론 말씀으로 거듭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완규 목사의 자녀 지도법에 대해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됐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점점 더 음지의 것들이 양지로 나오면서 우리는 물론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탈선을 걱정하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분, 뉴비전 청소년센터 최완규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뉴욕까지 예. 오늘 담비 방송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먼저 목사님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비전 청소년센터 최완규 목사라고 하고요. 네. 사역은 제가 한 청소년 사역, 특별히 중독 사역, 중독사. 마약 사역 네. 한 20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뉴비전 청소년센터 네. 청소년 탈선을 막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예. 최완규 목사 하면 마약 목사. 마약 목사 조금 네, 위험한데. 네, 또 최완규 목사 하면 감옥에서 나온 애들 도와주는 뭐 이렇게 타이틀을 딱 이렇게 해서 네. 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청소년 센터에서는 어떤 마약 거를 주로 중독자들, 다루나요? 마약 중독자들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하고 네. 부모들이 마약에 어려웠을 애들을 이제 도와주는 상담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뉴비전 청소년센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예, 그들이 올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또 가정을 같이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죠. 네, 요즘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더 많아지는 것 어떤 같아요. 현상인가요? 예, 일단은 한 달 전에 네. 15명이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호텔 빌려가지고 이렇게 폴리스에서 잡히는 일들. 요즘에 이제 중독이 너무 이제 평범화가 돼 버렸어요. 네. 예, 중독 문제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네, 맞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일들이죠. 예. 그런 일들이 청소년 문제가 많이 커져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마약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어떻게 그럼요. 쉽게 할 수 예, 있는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을 24시간 와치했다 그래요. 네. 근데 학교에서 사고 학교에서 피우고 이제 마리아나 같은 거죠. 예, 그렇게 쉽게 마리아나를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 전체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좀 마약을 접하고 몇 살 때부터 애들이 좀 탈선이 시작되나요? 저는 백인 애들 거의 마약한다고 생각해요. 예. 한 번 정도는 유혹을 받았다. 우리 한인 학생들 네. 한 번 정도는 유혹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면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술은 이제 한국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시안 애들이. 예, 에이시안 애들이면서도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갓 유학생 오는 애들, 네. 그 애들이 이제 알코올이 많이 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뉴비전 청소년센터에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프로그램 중에 세컨 찬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네. 세컨 찬스 프로그램이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한테 감옥에 못 가게 하는 한 번의 찬스를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 감옥에 안 가게 하고, 그다음 이제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형들이 동생들을 이제 초등학생 애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멘티 프로그램, 빅브라더, 빅시스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 혼자 운영을 저희 하시나요? 스태프들이 있죠. 예. 그러시구나. 예, 이제 인턴 우리 학생 비브리칼 또 웨스민에 있는 그 인턴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요.
스트리트 임팩트 프로그램도 네.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거는 이제 25년, 30년 전에 네. 데니엘 데비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 갱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지 않는 이제 학교 가지 않는 애들을 10시, 11시부터 이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애를 픽업해가지고 학교 가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저희 필라델피아도 이제 스트리트 임팩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닐 수 있는 애들 학교 가게 하고 센터로 오게 해서 상담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스트레스 임팩트 프로그램. 어떻게든 아이들을 다시금 바로잡아보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예, 계시군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네. 아무래도 기록이 남잖아요. 예, 예. 이랬을 시에는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훌훌 네. 털 수 있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아이들도요? 예. 왜냐면 이제 형사건 같은 경우는 네. 기록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낫길티를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단체 같은데 연락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법원과 저희와 또 이렇게 조인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게 이제 기록을 남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봉사 활동이나 그렇죠. 예. 이런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맞습니다. 기록을 안 하게 해주는 예, 그런 예, 거군요.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대학 갈 때도 커뮤니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이제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이제 경찰하고 딜을 해서 그러면은 그걸 하면 이제 그 기록을 지워주겠노라 그런 이제 낫길티 프로그램이 있죠.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면은 네. 2만 불, 3만 불 그렇게 그렇죠. 많은 액수가 드는데 네, 네. 어떻게 유비전 청소년센터를 네, 통하면 네, 그렇게 네. 좀 회복이 될 수 저희는 있는지. 이제 그 변호사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요.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돈 벌라 그러잖아요. 예. 또 형사건 문제, 마약 문제,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들이잖아요. 뭐 어떤 변호사들은 뭐 정말 2만 불, 3만 불, 또 제일 싸면 뭐 10,000불, 7,000불도 막 원하니까 그런 돈들 저희는 한 1,000불, 1,500불에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이 정도면 가고 해달라 해서 이제 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세팅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었는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 여시고 또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변호사, 좋은 또 팀들, 좋은 판사, 좋은 검찰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도 각종 지역마다 또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하죠. 네.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생들이 네.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실수를 저질렀던 학생들 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한번 보세요. 네. 저희 필라델피아는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살부터 40대까지의 범죄율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러니까 30대, 40대의 범죄율이 없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10대 때 잡아줬기 때문에 갱과 범죄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주에 보면요, 20대, 40대까지 범죄율이 높아요. 그거는 사역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성희 사건 네. 있죠, 아시죠?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필라델피아에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미리 방지해버리는 거죠. 범죄 기록을 없애게 하고 계속 상담하게 하고 계속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인성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조성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길을 여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할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라 그래요? 청소년기 때 교회를 저는 청소년기 때 좀 방황을 했어요. 네. 방황을 좀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가 교회 다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목사님 저를 데리고 목욕탕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고 청소년기를 이제 잘 보냈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나는 선교사 되겠다. 소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사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할머니가 예. 하늘에 가신 이후에 예. 내가 그 공허함에 더 방황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래. 목사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이 인도하심으로 목사님께서 좀 치유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 예, 예.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저도 저희 뭐라 그래요? 그 범죄를 이루는 청소년들 네.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요. 밥 사주고 놀아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네. 이제는 세대차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멘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좀 그걸 감당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단체가 꼭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필라델피아 이외에도 뉴비전 청소년센터가 다른 곳에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 아. 그다음 텍사스, 네. 그다음 뉴욕은 이제 중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다가 그 목사님이 중국으로 가신 바람에 예, 이제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그 우리 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 예. 처음에 뉴욕에서 시작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 뉴욕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 다 거의 아실 거예요. 데니엘 데비 목사라고 40년 전에 세워진 뉴비전 유스 서비스로 시작했을 거예요. 뉴비전 센에서 그걸 저희가 20년 전에 지부를 거기다가 필라델피아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본부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그쪽에 이제 다시 이름을 시작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거로 했죠. 사실 이렇게 여러 지부를 운영하고 아이들한테는 들어가는 게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단체 활동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예, 그런 예. 거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교회가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약 사역은 그 교회에 청소년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다 고민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중고품 가게를 해요. 중고품이요? 예, 중고 이제 드리프샵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하다 보니까 중고샵을 이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물건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가져오는데 또 물건을 치워달래요. 네. 근데 미국 애들이 또 쩡크 클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저희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힘쓰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쩡크 클린을 했어요. 이제 비즈니스죠. 예, 드리프샵도 하고, 그다음에 쩡크 클린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차를 도네이션을 해주신대요. 중고차를. 차까지. 보니까 또 미국 애들이 중고차 딜러십, 그러니까 퍼플하처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중고차 딜러십을 해요. 중고차 받아가지고. 네. 근데 감옥에 나온 애들이 뭘 배워요, 처음에? 저기 감옥에 가서 위장 같은 거 배우잖아요. 감옥에서. 그쵸. 또 차 고치는 기술 배우고, 그거를 애들이 사용해서 저도 이제 반 전문가가 돼버려서 차에 대해서 예, 같이 뭐 그리고 이제 보트 도네이션 같은 거 그런 거서 이제 저희가 한 70% 자생을. 지금은 병리 단체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떻게든 좀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이들이 딱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네. 또 우리 센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예. 딱 맞아서 예. 이런 어려움들이 좀 해결되고 예, 그래서 있군요. 지금까지 살아남기 힘들어요. 네. 정말이에요. 예, 네. 비영리 단체는. 저희는 이제 거부문 그랜트를 받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거부문 그랜트를 받으면 일단 간섭이 심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이슈고요. 예, 그랜트를 받으면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중독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중독은 죄성이기 때문에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중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받지 않고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죠. 네. 요즘에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1월 1일에도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죠. 막 마리아나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네, 보고 네, 제가 네. 엄청 깜짝 놀랐었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마리아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마리아나. 근데 이 참 마리아나로 시작해가지고 중독에 들어가거든요. 네. 마리아나를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엑사지, 스피드, 옥시디, 코케인, 헤로인 단계별로가 있거든요. 예. 마리아나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어른들이 좀 알아야 할 문제가 그 청소년들이 죄성을 알아야 돼요. 또 사회가 문화가 뭐가 돌아가는지 부모가 알아야지 애들을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별히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모들은 생각해요. 마약에 맞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데 통계가요. 마약을 가리키고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족이 같이 톡하고 의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청소년들이 마약을 안 하는 확률들이 더 높고요. 그냥 쉬쉬쉬하고 그래서 그 마약을 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리아나 특별히 마리아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곧 시작이 될 수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나의 증상이 보통 눈에 충혈이 되거든요. 네. 또 갈증을 많이 호소해요. 우리 부모 정말로 그걸 아셔야 돼요. 갈증을 많이 호소하고 그다음 눈에 충혈이 되고 또 화를 많이 내요. 감정 기복이 있는 거예요. 예, 화를 많이 내. 이게 이제 브레인에 데미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전문가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담 받으셔서 그 애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죠. 그러면 뉴비전 청소년 센터에서는 중독된 학생들을 어떻게 좀 저희는 쉘터를 이제 인도하시나요? 운영해요. 예, 쉘터를 운영해요. 이제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예,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상담하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 어느 정도 3개월 코스로 이제 상담 받고 그러다가 그 애들이 이제 동생들을 상담해요. 네. 예, 그러면 상담할 때 자기가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뭐랄까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동생들을 상담함으로써 또 부모를 상담함으로써 또 자기 엄마 아빠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그 많은 효과를 봤어요. 예. 아이들이 쉘터에 와서 직접 들어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즐거운데 그렇죠. 내가 이제 그게 저의 할 일입니다. 아. 예, 저의 할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독을 끊기 위해 목사님 나 도와주세요. 엄마 나 도와주세요. 그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디톡스, 그러니까는 도끼를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약, 독소를, 네. 예, 마약의 헤로인, 코케인. 그 도끼를 빼려면 도끼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를 자르는 그런 것처럼 아파요. 안 하면, 하루를 안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게까지의 마음 먹기를 해주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 애를 찾아갔어요. 네. 어머니 와달라 찾아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XX 하면서 그 아들이 저한테 욕을 막 하면서 뭐 던지면서 내가 거기 뭐 하러 가야 되나 내가. 근데 소명이기 때문에 간 거야. 정말요. 예. 정말 지금도 하루에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뉴비전을 문을 닫았다가 하루에 마음이 계속 오고 가요. 작년에는 한 명이 죽었어요. 센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많은 애들 치료했는데 이 하나 가지고 무너지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독 애들 치료해야 되겠다. 많은 애들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뉴비전 시작할 때 1년에 한 명, 하나님 1년에 한 명 내가 상담할 수 있으면 2잡을 때려서 3잡을 때려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명 상담하기 쉽잖아요. 근데 20년이 됐어요. 그 마음 먹었으니까 만약에 한 100명이 했으면, 우리 제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EM 제자거든요. EM 패스터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보라 목사님 옛날에 뉴비전 할 때 1년에 한 명 청소년 상담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서 아직도 뉴비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제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한 100명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요. 그럼 벌써 떠났을 건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 인도하는 건 또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이 픽업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리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쉘터에 있으면서 복음도 예. 전하시는 예. 거죠. 저희 할 일이 그거잖아요. 네. 예. 예수님한테 또 그 다리를 해주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년에 한 명. 지금의 시대가 자리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냥 이 자리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 왜 이 자리에 계속 해야 되냐고, 하나님 뭐라고 답해주시냐 알아요? 너가 못 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벌써 잘났으면 다른 데로 청빙해서 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애들 데리고, 그 중독된 애들 보면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 중독자들이요, 악한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약을 안 하는 애들이요,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약을 하는 애들은요, 남을 해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해꾸지 않아요. 자기를 해꾸지 않아요. 그래서 약에 잡혀가지고 평생 못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저희는 이제 영혼의 끝자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은 거의 마지막 된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마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하 3년이에요. 저한테 전화 오면 벌써 이제 최하 3년이에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벌써 중독됐습니다.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 아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 전화번호를 20년을 갖고 계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문제 일어나면 전화하지. 20년을 갖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를 이제 받잖아요. 그냥 여보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는데도 그냥 퍽 울어버려요. 그 심정 아시나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는데 아버지가 전화 받을 때의 그 심정. 맞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 그래요. 내가 목사님 앞에 설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의 이거요. 그러면 마약하는 자녀를 발견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발견했을 경우에 네. 일단은 이제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마약이 이제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네. 예. 초기에는 우리 부모님들 발견을 못해요. 숨겨서 잘하니까 예. 티가 잘 안 나는군요. 예. 발견했을 때는 이제 중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 온 거죠.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진단을 내려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중기까지는 저희가 또 상담하고 또 풀어 나가요. 예. 풀어 나가 이제 중기 말 이제 보통 중기 됐으면 벌써 부모님들이 벌써 이제 케어를 못 해요. 예, 때리고 훔치고 집에 있는 물건 다 없어져 버려요. 마약 살라고, 마약 팔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고 또 멘토 연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 후러싱 포트리 쪽에서 많이 연락 오거든요. 네. 포트리 뉴욕에서도 많이 그렇죠. 연락 오고 한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뉴욕에서도 많이 연락 오고 네.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중독 문제, 마약 문제, 청소년 문제 상담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오래됐어요. 여기 저희가 사역을 해보려고 이쪽에 뉴욕에 사역을 해보려고 여러 설 미용실까지 빌려서 한 1년을 했어요. 중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다가 이제 또 사역자가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사역할 수 없는데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또 사역자가 있으면 함께 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전문가에게 네.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네. 예, 마약 문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마약 중독되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거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방은 이제 저희는 그래요. 이제 예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들스쿨, 하이스쿨은 너무 늦었어요. 예방은 뱃속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으로 가세요. 네. 좋은 학군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러. 네. 일부러.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걸? 어떤 거냐면요. 가르쳐 드려야 되네. 네. 예. 첫째, 돈이 많아야 돼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좋은 학군에 가실라. 네. 예. 세 번째,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학군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군의 아내가 백인 애들이 거의 마약 딜러입니다. 거의 마약 딜러입니다. 흑인 애들이 마약 딜러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백인 애들이. 아이들이 딜러를 한다고요? 그 안에서? 그럼요. 예. 딜러라는 게 말이 들리죠. 10개를 주면 3개는 내가 먹고 3개를 팔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바뀌어요. 네. 7개는 내가 먹고 3개를 파는 거고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다 자기가 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럼 스킨 마스크 쓰고 너네 엄마 죽이겠다는 거예요. 돈 갚지 않으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스킨 마스크 쓰고 너네 엄마 죽이겠다. 너네 가족 죽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친구 집에 금고가 있었네. 스킨 마스크 쓰고 스페인이씨 제 12살짜리 불러가지고 50불 주겠다.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친구 부모님. 실제 사례인 거죠. 예, 그렇죠. 뭐 사례는 제가 변호사보다 더 그 케이스가 더 많고요. 예, 또 변호사보다 케이스 많고 또 많은 케이스를 달아봐서 이제 그런 또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방 어렸을 때부터 인성 교육 시켜줘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영어를 못 하더라도 근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미국 카운슬링한테 가지 못해요. 영어권인데도. 네.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가 한국 문화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들어오거든요. 미국 애들의 컬처하고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일어나저나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교육, 공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노를 어렸을 때부터 나쁘면 폴리스 불러야 돼요. 마리아나. 또 범죄를 일으키면 폴리스 부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가 맞고 폴리스를 안 부르고 한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폴리스를 안 불렀는데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리죠. 또 때립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예. 폴리스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범죄가 저러나면 폴리스 불러야 돼요. 불려서 저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모르겠어요. 퀸즈 쪽에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필라델피아에 이제 다들 단독 하우스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폴리스 타운에 우리 아들이 마약 좀 빅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좀 도와주라. 폴리스들이 뭐 감옥에 열라고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가정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타운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와서 상담하고 얼굴 도장 찍고 좀 와서 훈계해달라고 분명히 와요. 예. 요즘엔 더 많이 좋아진 게 뭐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거의 뭐 통역이 붙어 다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중독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예. 네, 예전에는 뭐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막 예. 다른 방황을 그래. 많이 했지만 그쵸. 이제는 중독이 진짜 큰 문제인데. 제가 제일 바쁩니다 지금 요즘. 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애들들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뺑뺑이의 의미가 뭐죠? 계속 이제 학원 보내고 계속 타임을 주면 안 돼요. 예, 사춘기 시절 때 계속 이제 쉬는 시간을 안 주면 안 되고 계속 부모님들이 인성교육 시키고 특별히 교회 보내게 하고 또 부모님들이 특별히 싸우더라도 애들 있을 땐 싸우지 마시고요. 또 쇼업이라도 허그해 주시고 I love you 해주시고 그러니까 애들 남편과 아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부터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 다녀요. 네. 두 부부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사춘기니까 집에 있어요. 이미 컨트롤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전까지는 열심히 애를 인성교육 시켜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또 교회 데려다니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면 직장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인성교육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방황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다는 거죠. 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저도 미처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네. 놓여져 있구나.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뉴비전 청소년센터에 협력하는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모든 커뮤니티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에 같이 신경을 써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사랑으로 시간 많이 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한 영혼을 진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과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대학 이야기하시고 좋은 학군 이야기하시고 돈을 너무 많이 줘요. 우리 청소년들한테요. 돈이 너무 많이 줘요.
돈 때문에 다들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돈 없는 애들은요, 약하지 않아요. 용돈 조금만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약에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마약을 우리 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이제 부모로서 의심을 하시고 네. 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근데 어디 먼저 뒤지냐면요, 방을 찾으려면 우리 아들 방, 딸 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방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요? 거기다가 약을 숨겨놔요. 아, 엄마가 맨날 뒤지니까 자기 방은, 자기 방은 뒤지니까. 근데 어디다 숨겨놨냐면 엄마 방에다 놨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해서 집에는 흔적이 있어요. 이제 조그만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네. 그게 이제 마리아나를 피우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치약 같은 게 있어요. 치약 같은 게 있고, 또 테니스 공 노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코카콜라 병 같은 거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러면 마리아나를 하는 그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호주머니 한번 뒤져보셔서 호주머니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모퉁이 거기에 보면 이파라기 그런 마리아나 이파라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 예.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들이 약을 하면 이 눈동자가 2배로 늘어나요. 검은 눈동자가 네. 딱 보시면 눈동자가 2배로 일어나요. 2배로 일어나면 보세요.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 중독하고요 틀려요. 알코올 먹는 사람은요, 알코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많이 내죠. 그렇죠? 알코올 먹을 때. 네. 그리고 알코올을 깨면 어떻게 돼요? 천사잖아요. 그렇죠? 마약 하는 애들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예요. 마약을 깨면 폭력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차이거든요. 마약을 하면 내가 날아다녀요. 마약을 하면 내 눈동자가 2개로 크기 때문에 킹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하고 쥐하고도 이야기하고 새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귀신 영적으로 다 문제 있는 애들이 사람이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정말...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네. 필라델피아. 네. 캥싱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약을 팔고 네. 마약을 사고. 거기는 정말 이제 준1, 준2, 준3가 있는데 준1은 너무나 거기에 딜러들이 오는데요. 하루는 어떤 단기 선교팀들이 저희 이제 센터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니까, 근데 그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준1 제일 어려운 데를 갔어요. 근데 몸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발을 디지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클리어하니까 너무 다크해가지고 이 발을 디지질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둠에 잡힌 그 세계가 너무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뭐냐면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둠하고 싸워요. 저가 무너지면 우리 청소년들 다 무너지고 우리 가정들 다 무너지고, 또 저가 무너지면은 그 얘들이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우리 커뮤니티한테 총을 들고 들어올 애들이 이 애들이에요. 네. 청소년들이 올바로 커 나가야 되고, 이 애들이 리더십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 애들보다 리더십이 세요. 리더십. 그래서 너네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후배들이 그걸 듣고 나서는 정말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 애들이 너네 부모들이 얼마나 좋은 부모라고 멘토를 해줬을 경우에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일으킬 수 있는 그 인성 문제가 커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네. 목사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돕고 또 기도해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